제가 이제 GS 리테일을 5년간 다니고 이제 그만뒀을 때 많이들 물어보셨어요. 이제 회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아니 너 회사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, 뭐 경쟁사로 이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나가서 뭐 할래?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회사는 지금 무조건 그만둬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마 이거는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일단 퇴사라는 거는 제 주변에도 보면은 퇴사 고민을 하시는 이제 동생들이 되게 많아요. 친구들도 그렇고. 근데 뭐 사실 퇴사라는 게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딱 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확실한 계기, 그게 있지 않으면 아마 퇴사는 힘들 것 같은데, 저는 퇴사에 대한 동기가 확실했어요. 그게 뭐냐면,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대리 진급 대상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실적? 실적이 제일 중요할 수는 있겠죠. 일반적으로 생각하면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 아니라 자기 팀 내에 진급에 누락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. 이게 진급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. 왜냐하면 팀장님이 평가를 해줄 때 이게 S등급부터 이제 D등급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 숫자 제한이 있어요. S를 한 명 주면 한 명은 D를 줘야 되고, A를 한 명 주면 한 명은 C를 줘야 돼요. 이런 구조다 보니까 대부분 S를 많이 주진 않죠. 근데 이제 진급 대상자가 한 명이 있으면 그 대상자를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S를 주고, 좀 진급이 많이 남은 친구한테는 이제 D를 주는 게 일반적이죠.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을 때 얘기예요.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A등급을 제가 받았거든요. 결정적으로 A등급을 받았고, 또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무슨 창의력 혁신 이런 평가 기준이 나와서 창의 혁신 아이디어를 냈어야 됐어요. 그리고 그걸로 이제 등급을 매겼었는데, 그 등급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져서 저희 팀원들 다시 등급을 받았어요. 근데 저 혼자 A를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A를 받은 결과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보니까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, 한 명만 팀에서 A를 받으면 전체 팀원 다 A를 줬어요.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이 저 때문에 다 A를 받은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팀에 기여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리 진급에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대리 진급에 떨어질 성적은 아닌데, 실적은 아닌데 싶다가도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, 연봉 협상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팀장님하고 연봉 협상을 하는데 팀장님이 무슨 서류를 이렇게 훅 넘기는 거예요, 어느 순간. 그래서 제가 팀장 잠깐만요 하고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그 손을 잡고 앞장으로 다시 딱 봐보니까 팀장님이 제 실적을 B를 줬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열이 이제 확 올라왔죠. 왜냐면 팀 내 진급 대상자가 저밖에 없었어요. 이런 경우는 진짜 흔치 않거든요. 한 2명, 3명 이렇게 겹치게 마련인데 저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실적이 별로 안 나와도 팀장님이 밀어주면 진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실적이 내가 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저를 B를 줬더라고요. 유일한 진급 대상자인 저한테. 그래서 너무 열받잖아, 솔직히. 이거는 회사 나가라는 말이지. 그래서 제가 일일이 따졌죠. 내가 왜 B냐? 설명을 해달라. 그러니까 팀장님이 당황하면서 동원 씨 나이도 아직 어리니까 회사는 한 번씩 진급에 미끄러져야 결국 정년이 더 길어진다. 약간 솔직히 개소리지 뭐.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그건 제 인생이니까 팀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할 부분 아닌 것 같고, 저는 이 텀이 생기는 그걸 싫어한다. 난 대리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다. 왜? 연봉이 달라지니까. 그럼 팀장님이 제 연봉 1년치를 보상해달라, 차액을. 그럼 저는 대리 진급 안 해도 상관없다 라고 말을 했죠. 그러니까 팀장이 이제 당연히 안 주겠죠. 그러다가 이제 팀장님이 저한테 실수를 한 거죠. 그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뭐였냐면, 다른 팀에, 개발팀에 어떤 이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어요. 그래서 팀장님이 그 선배의 실적을 몰아줘도 S등급 주더라도 저희 팀장님이 저를 A를 줘버리면 제가 더 높은 거예요. 그 실적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. 그래서 그 누락한 선배, 다른 팀원 그 선배를 밀어주려고 저를 다운시키고 그 선배를 이제 진급시킨 거예요.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열받아요. 우리 팀장님이 자기 새끼를 안 챙기고 다른 팀 자식을 챙긴다는 게. 근데 그 팀장님이 과거에 그 선배의 팀장님이었어요. 이거 너무 열받죠, 솔직히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너무 열받죠, 솔직히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회사 그만두겠다고.
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회사 다닐 수 없다. 대기업 인사 시스템이 뭐 있다이냐. 다만 전 나갈 때 그냥은 나가지 않겠다. 1시간 동안 싸웠어요, 팀장님하고. 그리고 결국 저는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, 이제 다음 이제 영업팀에서 제 업무를 대신 해줄 사람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달라.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 기간을 좀 길게 해서 해달라 해서 제가 한 2월쯤에 3월이었나? 그쯤에 이제 1월이었나?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퇴사하겠다고 말을 하고 거의 11개월? 10개월 다녔어요, 회사를. 10월 말에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. 그때까지는 진짜 탱자탱자 놀았죠. 아무런 압박 없이. 어차피 난 그만둘 거니까. 그리고 팀장님이나 다른 팀원들도 사실 제가 그만둘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더라고요.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한 10개월 다녔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넘어갔겠지 했는데, 사실 그때 11월 달쯤 됐을 때 제가 더 다녀도 상관은 없었는데 내가 해놓은 말도 있고 또 그냥 회사에 정 떨어지니까 그만 다니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준비가 있는 상태도 아닌데 그냥 저는 퇴사를 했어요. 그리고 지금 와서도 사실 그 퇴사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. 물론 퇴사를 안 하고 지금 다녔으면 아마 과장에서 이제 차장 그 진급 대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, 그러면 연봉이 대충 보이잖아요. 그리고 저 때는 이제 별로 없었는데 이제 가끔 동기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요새는 상여금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1인 가구 뭐 이렇게 시대가 되면서 편의점 매출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편의점이 호황인 상태라서 성과급을 거의 잘 받은 친구는 1,000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말 듣고 좀 배가 많이 아팠었는데, 그거 외에는 회사를 그만둔 건 후회하진 않아요. 사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로스는 크지만 회사 그만두고 제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뭔가 시야도 더 넓어진 느낌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던 시간이 지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. 그래서 어쨌든 회사를 그만둔 건 웃기겠지만 그냥 진급 떨어져서. 근데 진급 떨어뜨린 이유가 좀 빡이 쳐서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, 사실. 언젠가는 그만뒀을 거지만 그 계기로 이제 그만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게 되면 퇴사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퇴사를 할 때는 좀 생각은 많이 하셔야 돼요.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걸 버리고 나오게 되면 그 차익 부분이 되게 커요, 사실.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퇴사는 좀 신중하게. 다만 저는 저의 퇴사를 그렇게 후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리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나는 회사 생활은 지금 5년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충분하다. 충분히 재밌었고 많은 것을 얻었었고 다만 더 오래 하기에는 나랑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했죠. 그래서 뭐 퇴사 이유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. 빡쳐서 그만뒀어요.